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활용을 복습할 겁니다. 일단은 크게는 세 갈래가 있습니다. 사인 공식이 있었고 코사인 공식이 있었고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식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 볼 거예요. 사인 공식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공식인데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어떤 변과 그것과 마주보는 대각과 외접원의 반지름 이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진 공식이죠. 그래서 주로 언제 사인 공식을 사용하냐면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됐었죠. 사인 A는 지름 분의 A 이런 식으로 A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B로 쓰면 이제 사인 B랑 B로 이렇게 그래서 식 자체를 ER로 정리를 하게 되면 ER은 사인 A분의 A고 사인 B분의 B고 사인 C분의 C라서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인 값의 B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B를 관찰한 것이 A 대 B 대 C였죠. 선분비와 같았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공식 첫 번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사인 공식에서는 요 두 가지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코사인 공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됐죠? 코사인 공식은 변이 몇 개? 3개와 임의의 각도 하나에 대한 그래서 얘는 3개의 변이 나옵니다. 3변 그리고 각이 하나죠.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진 공식이었다. 그래서 주체를 누구를 기준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코사인 A는으로 쓸 수도 있고 A제곱은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 둘 다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했고 A제곱은 B 제곱 C제곱 마이너스 2 BC 코사인 A 자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각도 하나와 변 3개로 이루어진 공식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변 2개와 각 하나를 주거나 아니면 3변을 주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나머지 하나를 이제 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지금 BC와 코사인 A를 주면 A는 확정적으로 유일하게 정해지지만 AB와 코사인 A 아니면 AC와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나머지 한 문자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거를 인수분해해서 이제 B값 혹은 C값을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대소 관계라든지 문제에서 나오는 예각, 둔각 표현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고 식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코사인 A를 기준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 하나의 공식만 외워놓고 매번 식변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식을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변 3개의 비율만 알면 코사인 A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정확한 값은 몰라도 비율만 알아도 구할 수 있죠. 그 선분비는 여기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으니 가끔 사인 값의 B를 주고 코사인 값을 이제 구하게끔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사인 공식은 중요한 거는 변의 개수가 좀 많아요. 세 변이니까. 두 변과 한 각 아니면 세 변을 줬을 때 코사인 공식을 쓰는 경향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넓이 공식은 형태가 2분의 1 AB sin C 요거가 가장 기본 공식이고 이것에 대한 변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인 공식을 이용한 변형, 나머지 하나는 코사인 공식을 이용한 변형.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면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갖다 놓으면 4R분의 ABC가 나옵니다.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4R분의 ABC가 넓이 공식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A와 B를 이런 걸 이용해서 2R sin A, 2R sin B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2R제곱 sin A, sin B, sin C 이렇게 sin ABC의 곱으로 풀어내기도 한다. 이 오른쪽 공식은 엄청 자주 나오는 공식은 아니긴 아니지만 뭐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만 외우고 얘를 쓸 일이 있으면 직접 변형해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변형해서 갖다가 넣으면 되죠. A, B 자리에다가. 자, 두 번째 변형이 뭐였냐면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코사인을 표현할 수 있죠. 코사인을 통해서 사인을 표현하고 걔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ABC로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공식을? 혹시 기억하는 사람? 사인 공식이 아니라 코사인 공식을 이용한 넓이 공식의 변형을 뭐라고 불러요? 헤론의 공식이라고 불러요. 헤론의 공식은 증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ABC로 코사인 C를 표현해야 되지? 그 다음에 걔를 제곱해서 1에서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사인을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루트도 들어가고 제곱도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여러분이 증명을 직접 해서 유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지 않고선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이용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자, 뭐였냐면 이쪽은 이제 소문자 S라는 게 등장을 하죠. 소문자 S를 2분의 ABC의 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너의 넓이인 대문자 S는 루트 소문자 S에다가 한 개씩 빼서 곱하는 거였죠. S 빼기 A, B, C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갖다가 이제 ABC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헤론의 공식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단점은 뭐냐면 이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눈 소문자 S의 값이 좀 간단하면 연산이 쉬운데 예를 들면 A가 뭐 3, B가 4, C가 루트 7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 이 부분 자체가 무리수가 나오겠죠. 그럼 무리수가 이 안에 들어가고 루트 안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연산이 조금 귀찮겠지. 하지만 합차를 가지고 계산을 잘 해보시면 사실은 연산이 잘 됩니다. 마무리 자체는 잘 돼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그냥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이외에 넓이 공식,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또 새롭게 쓰는 방법도 하나 있었어.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2분의 1 뭐였죠? 성현이 혹시 여기 그려?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죠? 요 소문자 R은 뭘 뜻해요? 뭘 뜻했죠 얘는? 누구의 반지름? 외접원이 아니라 내접원의 반지름인 소문자 R이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사실 넓이 공식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넓이 공식을 이용한 어차피 넓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동일한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는 내가 어떤 동일한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고
요렇게 표현한 거랑 너랑도 같을 것이고 요렇게 표현한 거랑 너랑도 같아야 되고 그러니 이런 요소들 간에 어떻게 보면 요 내저번의 반지름과 외저번의 반지름 간에 어떤 관계식 같은 것들도 이 넓이 공식 안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끼리 서로 다 같다. 눈 5초 이상 한 번만 더 감으면 일로 올게요. 두 번째야. 너야 너. 수업 시간에 너도 방금 이러고 있었거든. 너도 모르는 사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넓이 공식은 언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그 넓이 공식 안에 포함된 예를 들면 외저번의 반지름, 예를 들면 내저번의 반지름 뭐 이런 요소들을 구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사실은 헤론의 공식을 써버리면 우리가 세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항상 표현할 수 있지, 그지? 얘도 세변의 길이를 알면 얘까지는 나오고 얘만 미지수죠. 그러니까 바로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세변의 길이 알면 바로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헤론의 공식으로 이용한 넓이랑 같다 해서 계산하시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변의 길이를 알면 너를 토대로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얘를 토대로 외저번의 반지름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얘를 토대로 내저번의 반지름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됐어?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자, 세변의 길이가 4, 5, 6이래요. 그때 너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을 수가 있다고. 그럼 먼저 헤론의 공식을 가지고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일단 소문자 S는 뭐라고 쓰는데? 2분의 다 더하면 15 나오는 거 맞아요? 그죠? 즉 넓이 S는 루트 2분의 15에다가 하나씩 빼서 곱해주면 된다고. 4를 빼면 2분의 7, 5를 빼면 2분의 5, 6을 빼면 2분의 3이 됩니다. 잘 보시면 2가 4개니까 4분의 15가 2개니까 15 루트 7이 나와요. 여기까지. 자, 이 값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포함한 넓이 공식인 2분의 1 반지름 R 곱하기 ABC 합이니까 15가 된다고. 이렇게. 약분 되겠죠. 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는 정확히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17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요? 얘는 약간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세변의 길이를 주고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뭔가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넓이를 연결다리로 쓰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뭐 사각형의 넓이 같은 거는 여러분이 공식을 좀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유형 중에서 두 가지 특이 유형이 있습니다. 요 뭐가 있냐면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형과 그 다음에 최단거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그것까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갔다 오세요. 의외로 우리 수업 시작한 지 15분밖에 안 됐습니다. 10분? 12분 정도? 역시 즐거운 시간은 천천히 흐르죠? 빨리 갔다 오세요. 오늘 안 놀아서 진짜로 실망했나요? 그래? 뭐하고 놀 거라고 생각했죠? 마피아? 뭘 할까요? 그래. 아니, 뭔 소리예요? 우리 아까 8시 5분부터 수업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이죠. 자, 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뭔지 잘 모르나요? 만화책 중에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을 아나요? 알긴 아는구나. 보기는 봤나요? 채영이 본 적 있니? 이름은 들어봤구나. 옛날에 이제 선생님 학창 시절에 가장 유명한 만화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양대산맥이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가 원나블인 거고 이제 뭐 원피스, 나루토, 블리츠 약간 너무 십덕 같나요? 아, 십덕 아닙니다. 자, 근데 약간의 상식입니다. 우리 시대의 상식.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많이 봤던 만화책이 드래곤볼, 그다음에 슬램덩크. 슬램덩크는 말 그대로 농구 만화. 드래곤볼은 약간 판타지물인 거죠. 약간 히어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어로물. 약간 뭐 원펀맨? 약간 뭐 이런 류의.
근데 이제 나름의 세계관과 설정이 되게 좀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 시절의 만화책 중에서는 가장 좀 유명했던. 근데 거기 그 안에 어떤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고 거기 들어가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약간 그런 방이 있어요. 수련 목적인 거죠. 그래서 보통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 이제 그런 드립을 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 근데 드래곤볼 되게 재밌어요. 아마 지금 봐도 여러분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는, 물론 워낙에 재밌는 게 요새는 많긴 하지만 너넨 책을 잘 안 보지. 그지? 아니, 그러니까 책 자체. 책을 볼 일이 잘 없지, 책. 그냥 종이책 볼 일이 잘 없잖아. 맞아, 학원에서 유명해요. 그래? 일주일에 3번씩. 뭐 예를 들면 국어학원? 아, 그래. 근데 재미는 없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뭐 소설책, 만화책을 책으로 볼 일이 사실은 잘 없죠. 활자로 볼 일이 잘 없고. 요새는 뭐 워낙에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으로 어지간한 걸 다 볼 수 있고. 사실은 보면 만화책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는 거고, 애니메이션도 이제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뭐 애니메이션 1화부터 10화까지 50분에 뭐 압축해서 본다든지 막 그렇게 약간 줄거리 요약해 놓은 그런 영상들이 많죠. 처음엔 도대체 이건 이딴 거는 누가 보나 싶었는데 자꾸 이제 나의 그 추천에 뜨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세계였던 뭐가 뭐야 그 무슨 용사가 어쩌고 막 회귀물 막 이런 거 나 잘 보거든. 근데 봤더니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거기서 이제 전생스를 처음 봤어요. 그것도 이제 약간 십덕 같은 이야기인데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뭐 이런 그 약간 일본 뭐 라노벨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뭐 그쪽에서 원작으로 있는.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걸 원작을 찾아봤어요, 만화책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슬라임으로 태어나서 그 슬라임이 막 세지는 약간 그런 희한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요약물을 보는구나. 요약물을 보고 재밌을 것 같으면 원작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한테 제일 유명한 컨텐츠는 뭐 어떤 거죠? 그런 류의, 예를 들면 뭐 누구나 다 많이 보는. 너네도 막 규메르 칼라 이런 쪽은 아니지 않나? 그지? 그래? 그래도 그쪽이 좀 너네한테도 유명하니 많이 보니? 너네보다 약간 윗세대인 것 같긴 한데 진격의 거인도 약간 좀 오래되긴 했잖아. 아닌가? 저희가 애들 잘 봐? 오늘도 진격의 거인을 아 진짜? 역시 그거 있던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심장을 뭐 누구의 그게 뭐 약간 뭐 이런. 그지? 뭐 심장을 바쳐라 뭐 이런 이상한 드립이 있더라고. 걔네가 무슨 병단? 뭐 이름 까먹었어. 그래. 그렇죠. 너 역시 너무 십덕 같은 이야기였고. 왜? 십덕 같은 이야기 좋나요? 그냥 수업을 안 하는 게 좋죠, 너는? 아니에요. 성현이는 뭐 좋아하니? 수업 안 하는 거 수업 바로 하겠습니다. 채원이는 보는 거 있니? 그런 거? 애니메이션 좀 보니? 그래? 보통 여자애들이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자꾸 캐물었더니 얘가 막 너무 딥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알고 싶대. 자기는 최애가 누구라는 둥말. 그래서 선생님은 최애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런 것까지는 없는. 그렇게까지 씹덕은 아니야. 나는 그냥 상식이 좀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나 실망이라고 막 사실은 일반인이었다면서 날 막 매도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나 씹덕이 되는 게 아니라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 사인 법칙 1번부터 좀 볼게요. 굉장히 간단하죠? 각 A를 주고 외접원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니 대변의 길이인 A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외접원의 넓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혹은 외접원의 지름에 대한 값을 시사를 하고, 그러면 변 A를 기준으로 바로식을 써봅시다. 변 A는 항상 지름에다가 너의 사인 값을 곱하시면 돼요. 지름이 얼마죠? 소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습관입니다, 분명히.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니까 반지름은 루트를 취한 5루트 2, 지름은 10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지름인 10루트 2에다가 4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값,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 루트 2분의 1이에요. 2분의 루트 2 아닙니다. 루트 2분의 1이에요. 제발 유리화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약분 되잖아. 유리화는 항상 모든 연산의 마지막에 합니다. 답은 그래서 그냥 10이 나오죠. 넘어갑니다. 밑에. 자, ABC에서 이번에는 BC의 선분의 길이를 주고 4 코사인 B 플러스 C 곱하기 코사인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 코사인
B 플러스 C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곱하기 코사인 A는 마이너스 1.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를 우리는 각변환이라는 방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일단은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코사인이죠. 왜냐면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그리고 부호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앞에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몇 사분면이에요? 파이 빼기 A는? 이렇게 돼서 A니까 2사분면이죠. 2사분면. 파이 마이너스 A는. A를 예각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A는 2사분면이고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돼요. 사실은 당연히 마이너스 코사인 A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좌변이 만약에 제가 플러스 코사인 A면 4코사인 제곱 A가 마이너스 1인데 넌센스죠. 우리가 허수가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고 코사인 제곱 A가 4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 2번인데 계산을 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BC의 선분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거는 A가 2루트 3인 거고 코사인 제곱 A가 4분의 1이라는 거는 사인 제곱 A가 4분의 3이고 사인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그냥 2분의 루트 3이죠. 왜 그냥 2분의 루트 3이냐면 삼각형의 내각은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습니다. 사인 값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는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양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나오죠. 우리가 너에다가 사인 값을 나눠주면 지름이 나와요. 나눠보면 4가 나오고 지름이 4라는 거는 반지름은 2. 제곱하면 넓이는 4파이가 되겠죠. 답은 1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참고로 앞에 있는 수업 문제들이 뒤에 숙제에 다시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4번 보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4번 볼게요. ABC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4sin C 빼기 sin A 빼기 sin B. 자, 가번 조건을 보시면 A, B, C 선분비가 3대 6대 8이라는 거죠. 근데 선분비가 3대 6대 8이면 sin 값의 B도 3대 6대 8이 된다는 거예요. 즉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3대 6대 8. 나 같으면 3K, 6K, 8K 놓고 풀 것 같아. 그러면 sin A가 3K, sin B가 6K, sin C가 8K인 거죠? 얘네를 이용해서 합이 2니까 다 더하면 몇 K 나오니? 17K 나오나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sin C 빼기 sin A sin B니까 너의 2배에서 얘네를 빼는 거죠? 16K에서 9K 빼니까 7K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자,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17분의 7을 곱하면 되죠. 답은 17분의 14가 된다. 답은 2번에 있죠. 지금 K값 구하고 나서 구한 게 아니라 바로 17분의 7 곱했죠. 그냥. 이런 것도 연산이 그냥 쬐끔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여러분이 5번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푸는 거예요. 풀고 싶어? 풀고 싶어? 5번 푸세요. 5번 여러분이 풀 겁니다. 5번. 풀어보세요. 성경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니? 아이돌이라든지 뭔가 나는 이 그룹의 팬이다 이런 게 있나요? 그래? 보통은 잘 없나? 여자애들은 좀 있지 않나 그래도? 그지? 서정인 있니? 너는 어떤 그룹의 팬이니? 또 얘기하면 너무 십덕같나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너무 마이너한 건 아니겠죠? 약간 무슨 지하 아이돌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N 뭐? 엔하이픈이었어요. 엔하이픈 외우세요, 쌤이. 이참에 외우세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완전 메이저만 좀 들어봤고
물론 본인 스스로는 메이저라고 생각하겠죠, 너는. 선생님이 너무 이제 사실 잘 몰라요, 그런 거에. 해외에서 유명해서 그래? 우리나라에서 안 돼. 정우는 알고 있니? 엔하이픈? 봐봐, 모르잖아. 메이저 아니죠? 아예 남자애들은 모르잖아요. 남자는 알 수 있지. 왜냐면 얘네도 막 그런 건 알 거 아니야. 약간 그 뭐 르세라핌 이런 정도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 응. 정우는 뭔가 팬인 그룹이 있니? 딱히 없어. 성인이 있어? 어. 블랙핑크? 뭐 약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없어? 에스파. 그래, 있을 수 있잖아, 저렇게.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에스파 나도 들어봤어. 하이브예요. 그지? 그렇긴 해. 엔하이픈도 하이브인데 근데 노래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폴라로이드라고. 폴라로이드. 알아요. 들어봤어요. 알죠? 어. 안다니까요. 아, 노래로는 알겠다. 근데 이제 그 그룹 멤버 중에 한 명이라도 이름을 아는가? 그러니까 나의 기준인데 한 명도 몰라요. 이기스. 아예 몰라요. 강정호.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른다니까. 내가 아는 거는 자 카리나 알아요. 카리나 알고 그 다음에 기다려봐. 카리나랑 또 누가 있을까? 윈터 정도 알죠. 윈터 정도는 알고 르세라핌이었나? 그지? 그거 봐. 그 정도 내가 안다고. 근데 네가 말한 그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도 몰라요. 그냥 처음 들어봅니다. 아 이거 챌린지 모르시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블랙핑크에 누가 있었는데? 블랙핑크에 가장 유명한 게 누구죠? 제니. 제니 정도는 들어봤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잘 몰라 워낙. 그렇구나. 이제 와이프랑 원래 복싱을 같이 다니는데 오늘 와이프가 집에서 낙지를 다듬는다고 이제 복싱을 못 갔어요. 근데 복싱 거기 코치님한테 코치님이 인스타에다가 뭘 올린 거야 그 릴스를 릴스 아니 그 뭐야 그거 스토리를 올린 거야. 근데 보니까 옥태견이 오늘 왔다는 거야. 근데 왜 옥태견 아니? 그러니까 옛날 아이돌이죠. 맞아요. 그거 봐. 그 정도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군대 갔을 때 시절 한참 거의 지금으로부터 20년 가까이 된 20년까지 한 15년 정도 된 근데 너네가 이름을 알 정도면 근데 누군데? 이 시간에 왜? 수업 중에 엄마가 전화할 일이 없겠다. 쉬는 시간에 전화하면 되죠. 좀 이따 쉬는 시간 할 거예요. 근데 옥태견이 와서 막 우통 까고 막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걸 못 봤다고. 되게 막 나한테 막 분노를 토하는 거야. 네가 낚시를 다듬었어야지 말하면서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나는 일하러 왔는데 이상하다 뭐 약간 자기가 그걸 못 봐서 너무 억울하다는 둥 그래서 내가 또라이야? 내가 막 둘이 동갑이라서 이제 서로 약간 험한 말 하는데 네 아무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렇죠. 그죠? 선생님이 막 여자 아이돌이 와서 복싱하는데 막 야, 내가 뭐 레깅스 입고 운동하는 걔를 못 봤다고 너한테 막 뭐라고 하면 너는 그죠? 너무 상당히 희한한. 자, 일단은 원에 내접하니까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냐면 원주각이 일정하다.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풀라는 거고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요 원들의 요 삼각형들의 원주각이 다 이제 같죠. AFB, AEB, ADB, ACB 이런 각도들이 다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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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인가? 4개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런 각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같은 각이고 너랑 마주 보는 거는 다 이 아랫변이죠. 근데 BD는 BC의 2배 그리고 BE는 BC의 3배 그리고 BF는 BC의 4배래요. 그래서 여기를 뭐 K라고 잡으면 여기 2K고 3K고 4K라는 거죠. 근데 각각의 마주보는 각이 있어요. 지금 요 K에 마주보는 거는 요 녀석이고 2K에 마주보는 거는 요 녀석 3K에 마주보는 거는 요거 4K에 마주보는 거는 요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각각의 사인 값의 합을 구해달래. 근데 사인 CAB는 5분의 1이래요. 너의 사인 값은 5분의 1이래. 그러면 요거의 사인 값, 사인 값, 사인 값, 사인 값의 비율은 사실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너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기본적으로 비례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너를 편의상 각도를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사인 알파분의 K와 사인 베타분의 2K와 사인 감마분의 3K 마지막으로 사인 델타분의 4K 이 값들은 이 전체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값으로 다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들이 다 같은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외접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삼각형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사인 공식을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지름이 같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너가 비율이 1대 2대 3대 4가 된다. 근데 너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5분의 2, 3, 4. 그럼 답은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 5분의 9 나오죠. 답은 4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40도, 50도라는 거를 잘 보시면 A라는 각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90도가 나오면 직각이 나와요. 습관적으로 삼각형에서 각도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를 써버릇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알았으니 A 각도가 90도, A 각도가 90도면 뭘 알 수 있냐면 BD라는 요 20 루트 3이라는 길이가 이 원의 지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무리는 AC를 이제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C 같은 경우에는 사인 공식을 쓴다고 하면 지름을 알고 있으니 AC와 마주보는 각도의 크기를 알면 되는데 AC와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죠. 근데 이미 요만큼이 40도야. 그럼 나는 이만큼만 얼마인지 알면 될 것 같아. 근데 반대쪽 여기가 70도야. 근데 얘도 당연히 직각일 거 아니야? 아이고. 물론 이쪽을 알아도 돼요. 여기 그럼 20도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각도 전체가 60도가 나온다. 그럼 사인 공식 쓰면 되죠? AC의 길이라는 거는 지름인 20 루트 3에다가 60도의 사인 값인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끝이다. 답은 약분되면 30 나오죠. 30. 답은 5번에 있습니다. 자,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의 핵심은 뭐냐면 요 P, P' 연결해 보시면 공통현이죠. 이 공통현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사인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공통현을 기준으로. 공통현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야. 왼쪽 삼각형에서 한 번, 오른쪽 삼각형에서 두 번. 아니, 한 번이라고,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총 두 번, 이런 이야기. 근데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지? 우리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8, 90번이 좀 어려워요. 8, 90번. 아마 8, 90번, 8번이 그나마 좀 풀만하고, 8, 90번 중에 2개 이상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풀 거예요. 진짜요? 왜? 왜죠? 안 푸는 좋은 거 아니에요? 푼다니까? 뭐지? 쌤이랑 푸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나랑 푸는 게 낫죠. 안 푸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치면 대학도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뭐. 지금부터 그냥 놀면 되니까 대학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어디 뭐 기술 배우세요 그러면 일찌감치. 나쁘지 않죠. 기술. 뭐 용접이라든지 뭐 어디 뭐 배관 이런 전기 뭐 장판 뭐 이런 거 배울 수 있잖아. 아니면 뭐 자동차 뭐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시대에는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갈수록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요새는 타일도 기계가 붙이던데.
아니, 그 얼마 전에 내가 인스타 릴스에서 뭘 봤냐면 그 바닥에 이렇게 그 시멘트 같은 거 칠한 다음에 타일을 착착착착 이제 오열 맞춰가지고 붙인단 말이야. 근데 막 레이저로 섬세하게 딱 이렇게 해갖고 착 붙이고 또 다 가서 착 붙이고 그래서 기계가 그것마저 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AI 처음 나왔을 때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무슨 뭐 예술가 뭐 막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근데 가장 먼저 지금 대체되고 있죠. 지금 AI가 그림 개 잘 그리죠. 막 만화도 만들어주고 사건 만화도 만들어주고 웹툰도 만들어주고 지금 실제로 상업화되고 있는 웹툰들 중에서 AI로 만든 웹툰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AI의 발전이 눈부시죠, 정말. 그래서 정말로 할 수 없는 거는 약간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좀 어렵겠지. 근데 그마저도 너네 GPT한테 하고 이야기 해봤니?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 막 예를 들면 성경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근데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뭐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성경이가 그냥 귀찮으니까 혼자 가라고 했대. 그때부터 친구의 반응이 좀 떨떠름하고 약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여자애들은 원래 화장실 손잡고 같이 가니까 남자애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안 가? 요새는 안 가? 아니, 근데 가지 원래 있는 문화지. 여전히 있는 문화야. 너 모르는구나. 네가 여학생 아니라서 몰라요. 칸은 당연히 따로 들어가는데 내 말은 봐봐. 한 명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럼 얘가 예를 들면 둘이 친구야. 그럼 성경이한테 화장실 같이 가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성경이 속으로 아니 나는 안 마려운데 대체 왜 나랑 화장실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니까 같이 가준다고. 그게 그들의 친구의 문화예요. 남학생으로서는 지금 되게 이해가 전혀 안 가죠. 도대체 나는 안 마려운데 왜 같이 가는 거지? 무슨 도움이 되려고? 맞아요. 그렇다니까. 그냥 같이 산책 가는 느낌으로 간다고, 쟤네는. 원래 그렇다고, 여학생들 문화라고, 그게. 근데 아무튼,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GPT한테 그걸 막 얘기를 해. 그거 자세하게. 그러면 GPT 되게 막 신기해요. 되게 막,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속상했겠네요. 막부터 시작을 해. 이게 단순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일단 위로를 해주고 시작을 한다고. 되게 신기해. 뭘 물어봐도 항상 나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시작한다, 얘는 반응이. 물론 좀 너무 간신배 같을 때가 가끔 있기는 한데 굉장히 마음도 상당히 잘 위로를 해줍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심리 상담가도 갈수록 좀 그죠? 설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얘는 내가 같은 거를 100번을 물어보면 100번을 친절하게 대답해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되거든? 생각해봐. 너네가 나한테 같은 문제를 10번을 물어보면 한 3번쯤 물어보면 정확히 내가 뭐라고 하겠어? 이거 저번에 알려줬던 거 아니니? 라는 말을 슬슬 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걸 많이 잘 참을수록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번을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그때쯤 되면 너네가 나를 매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이건 매기려고 물어보는 걸 난 안다고. GPT는 그걸 알아도 절대 그 말을 안 해요. 얘도 AI인데 개똑똑한 AI인데 모르겠니? 나를 매기려고 100번을 물어본다는 거를? 그러면 얘 입장에서도 진짜 그만 좀 해라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AI니까. 그래서 아주 훌륭해요. 같은 거를 계속 병신 같은 질문을 막 해도 절대 화를 안 낸다고. 그래서 갈수록 선생의 설 자리도 잃는 것이 아닌가. 그때 가면 이제 바다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죠. 보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 쉬는 시간에. 그 GPT한테 학원 선생님 수업 중에 내가 자꾸 놀자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안 놀아서 난 너무 속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GPT가 뭐라고 대답할지 너무 궁금해. 한번 물어봐. 알았지? 자, 보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GPT는 학원에서는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럼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겠지. 학원 선생님이 안 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해답을 구하려고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GPT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 요 PP 프라임이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이라는 건데 잘 보시면 이쪽이 각도가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가 45도고 이쪽은 이제 90도입니다. 직각이죠. 자, 왼쪽 삼각형에서 내가 사인 공식을 써볼게요. 근데 기준을 P''을 기준으로 사인 공식을 써보겠다는 거야. 어디? 어.
여기 지나가야 되네요. 그러네. 사실 큰 상관은 없죠. 미안해. 맞아. 왜냐면 얘가 90도거든, 그지? 자, 그럼 PP 프라임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왼쪽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오른쪽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한다면 왼쪽에서 표현을 해볼게. 너는 왼쪽 원의 지름인 이 R1에다가 뭘 곱하시면 되냐면 너랑 마주보는 각도의 사인 값인 사인 90도를 곱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근데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PP 프라임을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오른쪽 삼각형의 요 원의 지름인 ER2에다가 사인 이번에는 45도를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근데 둘이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PP 프라임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PP 프라임이라는 게 공통 요소기 때문에 그 공통 요소를 서로 다른 도형에서 표현을 하고 서로 같다라고 관계식을 세우면 둘의 등식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둘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죠? 즉 R1 대 R2는 몇 대 몇이 되면 되겠어? 루트 1대, 그러니까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얘가 루트 2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그래서 1대 루트 2예요. 답은 반지름의 길이 B니까 루트 2가 된다. 답이 2번에 있다. 넘어간다. 자, 8번 진짜 개유명한 문제거든? 얘는 선행을 한 번쯤 했으면 거의 거쳐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자 처음 보면 10명 중에 1명 풀까 말까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딱 이 유형을 처음 봤을 때. 그만큼 쉬운 문제는 아닌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16팔짜리 직각 삼각형이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요 AP의 길이가 6이 되는 어떤 점 P가 있고 수의 발을 내려서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QR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은 요만큼이 6이고 여기서 수의 발을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수선의 발길이 연결을 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QR의 길이. 자, 일단은 뭔가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러분은 그 선분을 포함한 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분 길이 QR을 포함한 삼각형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PQR이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AQR이 있습니다. AQR. 이 삼각형도 있고 이 삼각형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풀어나갈까 해. 근데 내가 둘 중에서 하나를 이용해서 푼다면 어차피 나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든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든 알고 있는 거는 두 변의 길이를 전혀 알고 있지가 않아요. 그죠? 즉 코사인 공식은 안 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인 공식을 쓴다면 나는 이 삼각형에서는 너와 마주보는 각도 QPR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삼각형에서 풀어나간다면 각도 QAR에 대한 사인 값을 알면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그럼 둘 중에 뭘로 풀어나가는 게 좋아? QAR로 푸는 게 좋죠. 왜? 왜 이걸 가지고 푸는 게 좋아? 나는 이미 삼각형 A, B, C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A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사인 A는 얼마죠? 사인 A가 얼마냐고? 각 A에 대한 사인 값.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5분의 3이에요. 5분의 3. 그러면 QR이라는 값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 삼각형 AQR의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사인 값을 곱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럼 삼각형 AQR의 외접원의 지름은 얼마일까? 삼각형 AQR의 외접원의 지름을 알아야 되거든? 걔는 얼마겠어? 알 수 있어요. 그림을 잘 보시면. 삼각형 AQR 말고 사각형 AQPR을 한번 볼까? 이 사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대칭? 사각형이 조금 독특한 조건을 하나 만족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게 지금 직각이죠. 이게 둘 다 직각이라는 거는 이 사각형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얘기죠.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사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죠? 원에 내접해요. 그죠? 외접 원을 그릴 수가 있다고. 즉 여기에 내가 외접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외접원을 그렸다 쳐. 그리기 어려우니까 안 그릴 거야. 그렸다 쳐. 그리게 되면 이 외접원을 기준으로 삼각형 AQR은 이 외접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그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은 누가 되겠냐? 바로 A, P에 해당하는 값이 지름이죠. 왜?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래서 6이라는 게 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고 이 6에다가 사인 값을 곱한 게 문제의 답이 됩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5분의 18인데 이걸 이제 구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가 있어요. 얘는 지금 겉에 있는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으로 줬죠. 그 직각 삼각형에서 내가 뭘 얻어냈어? A에 대한 사인 값을 얻어냈어. 그럼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꼭 직각 삼각형이 아니어도 되겠는데? 이게 예를 들면 4, 5, 6 이렇게 줬어도 나는 A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는 게 딱히 어렵지 않은데? 불가능하지 않은데?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사인 값 구해도 되고 헤론의 공식 이용해서 사인 값 구해도 되고 즉 사인 값만 구할 수 있으면 이 겉에 있는 환경은 다른 방식으로 주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구나 해서 그게 최근까지는 아니고 4년쯤 전에 평가원에서 출제된 방식입니다. 바깥에 있는 삼각형을 4, 5, 6인가? 5, 6, 7인가?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사인값 구하고 사인값 이용해서 또 수제발 해가지고 구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9번 풀어보세요. 9번은 힌트 없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맞추면 칭찬해줘요. 맞추면 기분이 좋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 그림에는 서로 같은 각도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9번에 나와 있는 그림에 같은 각도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두 개.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각 두 개.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건 뭐예요? 어디가 각도가 같은지? 그럼 잘 찾아보라니까? 니네가 찾을 일이지. 니네 닮음할 때 맨날 각도 같은 거 찾아야 돼. 2학기 때. 너무 신나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닮은 파트가 들어가서 같은 각 맨날 찾으셔야 돼요. 힌트를 하나만 더 주자면 90도가 두 개예요. 90도가 두 개, 그죠? 90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주변에 같은 각도들을 잘 한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뭐 세타라고 놓고 나머지를 표현을 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딘가를 세타로 놓고 지원이 찾았어? 같은 각도? 어디가 같죠? 각 C랑 EAD가 같나요? 거기 안 같아요. 그게 같으려면 각 C가 30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밑에가 30도가 돼야 돼요. 거기가 30도라는 보장이 없죠? 그냥 같아요. 그냥 같아요.
아니 되게 쉬운데 왜 못 찾지? 희한하네. 자, 보세요. 봐봐. 아니, 진짜로 찾기 어렵지 않아요. 어디? BAD랑 EDC가 같죠? 자, 잘 봐봐.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직각이거든? 근데 얘네가 둘 다 직각이잖아? 그러면 요거 더한 거랑 요거 더한 게 서로 같아야 되잖아. 당연히 이렇게 같아야지. 이거 같은 걸 찾으셔야 돼요. 자, 같은 각도를 찾았지. 근데 문제에서 요거 변의 길이도 같다라는 얘기 한 거 보여? 이렇게. 그럼 삼각형 여기서 내가 사인 공식을 썼을 때 마주보는 관계와 삼각형 여기서 내가 사인 공식을 썼을 때 마주보는 관계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죠. 마주보는 각과 변의 크기가 같다면 사인 공식의 결과물인 뭐가 같겠어? 그죠? 지름이 같아야 돼요. 즉 삼각형 밑에 있는 A, B, D의 지름의 길이와 삼각형 C, E, D의 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저번 기준에서. 근데 너의 지름이 누구야? A, B, D 지름이 누구야? 보니까 AD인 4죠, 4.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인곡 쓰면 끝이라고 이제. 자, 여기가 X인데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 4니까 내가 X라는 거는 외접원의 지름인 4에다가 너와 마주보는 각도의 크기인 너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시면 된다고. 근데 저희가 각도가 얼마냐면 얼마예요? 120도죠. 곱하기 사인 120도 끝. 답은 그래서 2루트 3이 나옵니다. 풀이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역시나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자, 10번 하고 잠깐 쉴게요. 10번 보시면 무게중심에서 내린 수혜발 DEF. 근데 무게중심까지 내린 수혜발의 길이를 알려줬습니다. 364래요. 364. 마지막에 사인 제곱 B분의 사인 A, 사인 C의 값을 구해라.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B제곱분의 AC 쓰세요. B제곱분의 AC. 사인 제곱 B분의 사인 A, 사인 C는 B제곱분의 AC와 같아요. B제곱분의 AC를 구하라는 거는 세 변의 길이 B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예를 들면 뭐 3대 4대 5야. 그러면 뭐 4분의 3, 4분의 5 계산하면 이제 바로 나오겠죠, 그죠? 세 변의 길이 B를 알고 싶다. 근데 뭘 줬냐면 무게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의 B를 줬어. 근데 너가 436이죠? 자, 이런 상태. 그러면 이쪽이 A고, 이쪽이 B고, 이쪽이 C인데, 무게중심은 어떤 특징이 있지? 넓이가? 그죠? 각각 다 같죠? 그래서 이거를 넓이를 슉슉슉 연결합니다. 자, 6분의 1씩 같다는 거는 얘는 사실은 두 덩어리이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즉, 선생님이 ABC랑 무게중심을 연결하면 이 세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다 같아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밑변 높이 곱한 값이 서로 다 같아야 돼요. 즉, 3A는 6B는 4C가 된다고 했죠. 짠. 즉, ABC의 B가 나오죠. ABC의 B는 3분의 1대 6분의 1대 4분의 1이 된다. 즉, 수혜발을 내리고 나면 그 수혜발을 내린 그 변의 길이의 B는 무엇의 비율과 동일하냐면 수선의 발의 길이의 역수의 B랑 동일해요. 선생님 이렇게 된다고. A 대 B 대 C는 3분의 1, 6분의 1, 4분의 1는 12 곱해서 통분해서 이제 4, 2, 3 해서 갔다가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답 나오죠. 이런 문제였다. 잠깐 쉬겠습니다. 10번도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제 풀려고 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세변의 길이 중에서 두 개를 알려줬고 나머지 하나를 모르죠. 근데 중간에 밑줄 AB가 AC보다 길다 밑줄. 이 대소 관계를 알려줬고 그럼 AC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지. AC를 X라고 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공식을 써보시면 5는 X제곱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45도니까 루트 2분의 1 약분되죠? 이렇게 그래서 넘겨서 계산해보면 X제곱 빼기 3루트 2 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뭐랑 뭐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렇죠. 2루트 2랑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돼요. 너 또는 너가 된다. 근데 AC가 X이고 AC는 AB의 길이인 루트 5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서 당연히 루트 2겠죠. X는 루트 2가 나오고 마지막에 사인 B의 값은 사인 공식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지. 사인 B분의 루트 2랑 사인 45도분의 루트 5가 같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다. 넘어간다. 루트 5분의 1 나와요. 그 다음에 13번 괜찮을 것 같고 1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번 3등분 점이고 마지막에 코사인 값을 물어본다는 거는 세변의 길이의 B만 알면 코사인 공식을 쓸 수가 있죠. 정확하게 세변의 길이를 알아도 되지만 비율만 알아도 상관은 없다. 저 삼각형 AEF의 세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세변의 길이를 구하면 코사인 공식 써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됐어? 정말 AI로 만든 뭐가 있다고? 공부하는 앱이 있다고? 공부하는 게임? 이걸 이렇게 해줘라. ChatGPT한테 얘기하면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그 몬스터 그 경험치를 그 게임을 만들시다. 아 진짜? 정말 재미없을 것 같은 게임이네요. 아니 재밌네. 그래? 약간 링피트 같은 거 아닐까? 링피트도 운동을 목적으로 시키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다고 하더라고. 링피트? 아 그럼요. 힘들어야 운동이 되죠. 잘 그렸어? 고마워. 들을? 근데 이거 홀더 하면 잘 안 돼요. 홀더가 없어야 잘 돼요 원래. 응? 귀찮잖아. 이런 걸로 해야 돼요. 아이고. 원래 막 이런 거 못하죠. 근데 쓸 일이 잘 없어서. 원이 어려워요. 왜냐면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되거든 원래. 홀더를 쓰는 이유는 홀더를 안 쓰면 분필이 잘 부러져요. 그리고 홀더를 쓰면 좀 더 짧은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약간 샤프심은 끝까지 쓸 수 있잖아요. 연필은 나중에 몽당 연필 되면 쓰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봅시다. 2루트 10 나오고요. 2루트 2 나오죠. 루트 10 나옵니다. 여기서 코사인 공식을 그냥 써도 되기는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변의 길이에 비율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는 건 어떨까? 자, 루트 2로 약분을 하고 났더니 세 변의 길이가 루트 5, 루트 5, 2로 바뀌었죠. 요걸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쓰는 게 더 연산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세 변의 길이에 비율만 있으면 된다.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2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그냥 5 바로 쓸게요. 분자가 5의 루트 5의 제곱이니까 10이 되고 빼기 4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6이 나와서 답은 5분의 3이 된다. 즉 그냥 루트 10, 루트 10, 2루트 2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약분을 하고 나서 수행을 하는 게 연산이 조금 더 쉽다. 어차피 약분이 된다. 넘어갑니다. 자, 15번 보시면 각의 이등분선 나오죠? 각의 이등분선이 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넓이 파트에서도 각의 이등분선이 곧잘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뭐 숙제에 있나 본데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38번 보세요. 38번 15번과 38번을 비교를 잘 해보세요. 지금 15번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38번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38번 같은 경우에는 60도의 각의 이등분선이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각의 이등분선입니다. 특수각의 이등분선. 특수각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사인 공식을 이용하기보다는 넓이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넓이로 해결. 특수각이 아닌 이등분선인 15번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공식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보시면 변의 길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12, 18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상 너 대 너가, 너 대 너가 되죠. 4로 약분하면 3대 2가 됩니다. 즉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가 되겠다. 그지? 그래 놓고 여기를 미지수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너를 뭐 x라고 놓는다면 코사인 공식을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서 한번, 전체 큰 삼각형에서 한번 이렇게 써도 되고 코사인 공식을 여러분이 어느 각도를 기준으로 쓰는지가 이제 풀이가 다양합니다. 총 3가지,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여기 삼각형에서의 요 각도, 요 삼각형에서의 요 각도 코사인 공식 2번 쓸 수 있죠? 둘이 서로 같아야 되지, 그지? x 미지수 한 개 있고 등식 나오면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같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각도가 요 삼각형에도 들어가 있고 요 큰 삼각형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공식을 2번 쓰는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오른쪽 아래 기준으로 요거에서 한 번, 요거에서 2번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가능할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코사인 공식 쓸 수도 있을까? 여기를 기준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면 위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자, 세타의 코사인 값과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코사인 값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특징이 있어요. 어쨌거나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지. 그래서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4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거를 하시면 돼요. 뭘 가지고 하는 게 편할까? 기왕이면 미지수가 하나만 있는 쪽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를 가지고 할 거냐면 이쪽을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걸 세타라고 쓴다면 코사인 세타를 이 큰 삼각형에서 한번 구해볼게.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코사인 값을 구할 때는 굳이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다 그대로 사용할 필요 없이 세변의 길이의 비율만 알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큰 삼각형 기준에서 너가 12, 8, 10이라는 거는 2로 약분하시면 6, 5, 4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2배, 6, 5, 6, 5, 4.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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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더하고. 자,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너랑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이번에는 12, 6, x를 가지고도 쓸 수도 있지, 그지? 코사인 공식을 똑같이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센스인데 내가 10이랑 6이랑 x를 가지고 미지수를 놨더니 약분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기왕이면 가운데 있는 AD의 길이를 x라고 놓지 않고 처음부터 뭐라고 놨으면 좋았을까? 뭐라고 놨으면 좋았겠어? 미지수를? x가 아니라? 코사인 연산은 어떻게 하면 편하다? 기본적으로 약분을 해서 쓰면 편하다. 근데 얘는 보면 12, 6, x니까 6x로 놓겠죠. 이런 게 이제 센스예요, 사실은. 이런 거 너네가 미지수 놓는 거 하나만 봐도 아, 되게 센스 있게 푼다와 아, 그냥 별 생각 없이 푼다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네가 x라고 논다고 이게 문제가 안 풀리겠니? 당연히 풀리겠지. 근데 약분을 어차피 하고 싶어. 그렇다면 기왕이면 미지수를 이런 식으로 놓는 게 2일x로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세련된 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x값이 나오고 문제의 답은 실제로는 6x인 거지. 이렇게. 너랑 너랑 갖다 계산하면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6번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자, ABC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줬다는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언제든지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다. 내가 AP의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 AP를 x라고 놓는다면 지금 AP라는 변을 포함한 삼각형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AP를 포함한. 그러면 누굴 가지고 풀어나가겠어? A, B, P를 가지고 풀든지 아니면 A, P, C를 가지고 풀겠죠. 근데 기왕이면 예각인 APC를 가지고 풀어낸다면 60도랑 마주보는 각도가 변의 길이가 2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AP를 구할 수 있을까? 뭐만 구하면 되겠어? 그죠? 사인 C만 구하면 되죠. 왜냐면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으니까. 봐봐. 자, 이렇게 마주보지. 근데 나는 여기가 X야.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너랑 마주보는 이쪽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C에 대한 사인 값은 이미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시점에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은 사인을 구할 수 있으니 이미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사인 C를 구해줍니다. 너는 2, 2, 3, 4, 9, 10 얼마나? 4분의 1 나오나? 즉 사인 C는 4분의 루트 15 나오죠. 그죠? 끝났죠? 넘어가면 돼. 4분의 1 나오는 거 맞나? 뭐가 싸늘하지? 아, 맞다? 맞네. 아까 선생님이 특수각의 이등분선 해놓고 38번을 원래 설명하려다 까먹었는데 38번 잠깐만 오세요. 특수각의 이등분선은 넓이를 가지고 해결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얘는 지금 변의 길이 BC를 안 줬습니다. 근데 BC를 구하려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지. 뭘 이용해서? 우리는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AD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얘는 사실 중등 과정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4루트 3, 3루트 3, 여기가 X.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우리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인 삼각형 ABC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4루트 3 3루트 3 사인 60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지?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근데 요 삼각형 ABC의 넓이라는 거를 꼭 한 번에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두 개를 따로따로 쪼개서 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2분의 1에 4루트 3 x 사인 30도 더하기 2분의 1에 3루트 3 역시 x 사인 30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래 거는 2분의 사인 30도로 묶을 수가 있지, x로도 다 묶을 수가 있고 7루트 3 나오죠. 그러면 4분의 7 루트 3 x가 나온다. 이렇게 위에 거는 계산해 보시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이 되면서 9루트 3 나옵니다. 2분의 4 날라가고 약분 넣어 곱한 게 9 루트 3 나오죠. 그래서 너랑 같아. x값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지금 아까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푼 거랑 풀이가 전혀 다르죠. 특수각의 이등분선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인 값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이 공식을 이용한 해결이 가능하다. 넘어간다.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고요. 아니지. 최단거리 아니다. 어디 가야 돼? 18번 가겠습니다. 18번. 근데 너네 18번 풀 줄 알지 않니? 평면에서의 최단거리 어떻게 하죠? 평면에서의 최단거리와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평면에서의 최단거리는 뭘 이용해서 풀어요? 평면에서 최단거리는 선대칭 이용해서 풀어요. 선대칭.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섬을 이렇게 대칭시켜서 일직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풀죠. 얘는 간단하게 선대칭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지금 6km고 섬이 있는데 여기를 찍고 오고 싶지? 60도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한 바퀴를 돌아서 오고 싶은데 그랬을 때 이 항로의 최단거리를 구하고 싶고 그러면 내가 너를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수직하게 여기 너를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수직하게 한 여기 마무리 자체는 너를 일직선으로 연결을 한 게 이제 최단거리였죠. 왜 이게 최단거리냐면 원래는 요 길이랑 같고 얘랑 같은데 그러면 요렇게 세 개 더한 거는 요렇게 꺾인 선분의 합인데 꺾인 선분의 합은 일직선으로 그은 것보다는 항상 커 나갔죠. 그래서 일직선일 때가 최단거리가 나온다. 마무리는 이 일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또 연결하시고 얘를 또 연결하시면 어차피 요 길이는 얘랑 같아서 6이고 얘도 너랑 같아서 6이고 60도였던 게 대칭 되면서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니까 120도죠. 66 120도니까 1대 루트 3이라서 답은 6 루트 3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삼각형의 모양 결정인데 20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요 변의 관계, 각 ABC 변의 길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정리할 때 변의 길이로 정리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sin ABC는 2R분의 ABC로 코사인 ABC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보시면 코사인 A 대 코사인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사인 A와 코사인 B를 2BC분의 어쩌고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2BC 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넣어대 코사인 B니까 이 AC분의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너가 b 대 a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해지겠죠? 곱해져서 는 같다 식 이제 정리할 건데, 어차피 얘네가 같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이제 약분을 하셔도 되겠죠. 양변에 EC를 약분을 해줬고, 그러면 정리를 양변에 AB를 또 한번 곱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변에 AB를 곱하면 얘는 이제 실제로 B가 곱해지고 얘는 A가 곱해지겠죠? 근데 얘랑 곱해지면서 B제곱이 되고 얘랑 곱해지면서 A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너랑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이렇게 같아야 돼요. 요걸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지. 양변을 잘 보시면 B제곱 A제곱, 여기도 B제곱 A제곱 양쪽이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개를 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전개해서 넘깁니다. B제곱 C제곱 빼기 B의 4승, 이쪽 넘어오면 더하기 A의 4승 빼기 A제곱 C제곱은 0. 요렇게 묶어주고 요렇게 묶어줍니다. 묶어보시면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C제곱으로 묶었을 때 B제곱 빼기 A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쟤도 A제곱 빼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그지? 요거 묶은 거예요. 이렇게 합차. 근데 다시 요게 묶이죠.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에 묶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지? 는 0. 아이고야. 자,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얘가 0이면 A는 B고, 여기서 얘가 0이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즉 결론은 뭐냐면 A와 B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거나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여기서 그냥 식 정리해서 인수분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그렇지 개념적으로 어려울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문제만 해볼게요. 뭘 해보시냐면 쉬운 거 하나 하자. 우리 21번 한번 해보세요. 21번 하고 넓이 6개 남았으니까 넓이 몇 개 풀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0분에 마치고 오답 조금 풀고 마무리할게요. 월요일에 노는 거 아니에요? 왜? 월요일날 뭔데? 파티하는 총각 파티 한다니까? 안 되죠? 총각 파티는 노는 게 아닌데? 거. 파티는 노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 날인데? 맛있는 거 뭐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메뉴는 안 정했는데? 왜? 빠짐없이 나오는, 이제 메뉴 정할 때 나오면 오마카세 드립. 여러분이 그때 뭐가 먹고 싶냐에 따라서 또 좀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음식 시켜 드시지 마시고 안 돼요. 먹으면서 수업하지 않겠죠? 에이, 설마. PC방이 맛있는 거. 그날 수업을 아예 안 한다고는 안 했죠. 판별식 이용해서 관계식 써주시고,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코사인 제곱 B가 나온단 말이야. 코사인 제곱 B를
1-사인 제곱으로 바꾸셔야 돼요. 걔를 바꿔야지 식이 좀 간결하게 잘 나옵니다. 짝수근의 판별식을 썼겠죠, 그죠? 응? 근데 만약 응? 빠지게 되면 이게 뭐죠? 누가 모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왜? 뭘 또 째게? 아니 째는 게 아니라 뭘 또 째려고 각을 보고 있어? 쟤는 부모님한테 문자 가잖아요. 당연히 문자는 가죠. 째는 게 아니라 가출하게? 미리 얘기해. 가출하는 거 어떻게 보면 모르지, 그거 나 보통 친구 집에 많이 가던데. 그 친구 어머니가 못했네. 혼자 사는 친구들도 가끔 있잖아. 가끔 있던데. 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0인 거죠. 얘네를 바꾼다고. 1 빼기 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C 얘도 바꿔야겠죠? 자, 요렇게 바뀌죠? 그럼 이제 1이 날아가고 너는 0 이렇게 된다. 는 0. 근데 사인 제곱은 4R 제곱분의 ABC로 바꿀 수 있거든? 제곱을 해서. 그래서 요거를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상태가 되는데 양변에다 4R 제곱을 곱해준다. 이렇게 곱해보시면 각각 A제곱, C제곱, B제곱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사인 ABC가 2R분의 ABC라서 그래요. 아니면 이걸 그냥 쓰든가. 너는 4R제곱분의 A제곱, 넌 4R제곱분의 C제곱, 넌 4R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된다. 그 양변에 얘를 딱 곱하면 이것만 남는다. 끝났죠? 그래서 답은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2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4번으로 갑시다. 가장 기본 넓이 공식을 이용한 활용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얘는 이제 각 O를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지금 3대 1이고 여기는 2대 1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3A라고 놓고 A라고 놓을게요. 여기는 2B라고 놓고 B라고 놓읍시다. 사이각은 그냥 세타라고 놓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각형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지는 않아요. 얘는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빼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응? 어디가? 아, 오타입니다. BD에 BD. OB 대 BD. 그럼 C가 오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왜 2대 1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S2,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가 S1이죠. 이쪽에 S1, 전체가 S2인데 여기를 S3라고 하겠습니다. S3 이렇게 S1 더하기 S2가 S3가 S2가 되는 이 상태로 놓을게. 그랬을 때 K 값을 구해보자. 자, 일단은 S2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두변 사인 세타, 즉 4A 3A 3B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게 가능하거든. S3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변의 길이가 조금 달라지죠. 너는 3A랑 2B로 달라집니다. 사인 세타까지 고스란히 똑같아요. 즉, 뭐 대 뭐의 B가 구해지냐면 S2 대 S3의 비율이 구해진다. 정확히 몇 배가 돼요?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 되는 건 맞나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4분의 3 곱하고 3분의 2 곱하고. 그럼 결국에는 S2는, 이제 S3는 S2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절반이 넘으면 너도 절반 아니야? 각각 절반이죠. 그러니까 S2는 S1의 2배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 요소를 잘 보셔야 돼요. 사인 값이 공통이라서 나머지 길이의 선분의 b가 결국에는 삼각형의 넓이에 b에 영향을 준다. 넘어간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25번을 풀어봅니다.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중등 과정에서도 출제가 되는 문제이고 어차피 2분의 1 AB 사인 세타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럼 몇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26번. 삼각형의 넓이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이웃한 두 변의 곱에 비례한다. 1대2로 내분하고 있으면 바깥쪽에 있는 세 삼각형의 넓이를 비율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율이 각각이 다 1대2가 되는데 삼각형 A, 아니지, 얘를 볼까? 삼각형 DB2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이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하고 이 각도 B라는 거를 공유를 하고 있죠. 그죠? 삼각형 ABC와 DBE의 관계만 한번 보세요. 그럼 각도 B라는 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인 세타 값이 일단은 같아. 그러면 AB의 길이가 뭘로 바뀌었냐면 BD로 바뀌었죠. 길이가 몇 분의 몇이 됐냐면 3분의 2가 됩니다. 자, BC의 길이는 몇 배로 줄어들었냐면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즉 결과적으로 AB 곱하기 BC였던 길이가 BD 곱하기 B2가 되면서 3분의 2배, 3분의 1배, 즉 9분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너의 넓이는 9분의 2 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잘 보시면 나머지 귀퉁이들도 논리가 똑같다고. 각도 하나는 공유하고 있고 한쪽 변의 길이는 3분의 1이 되고 나머지 변의 길이는 3분의 2가 되면서 둘을 곱하면 넓이는 9분의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도 9분의 2S, 너도 9분의 2S, 여기도 9분의 2S가 되겠죠? 다 더해보시면 9분의 6S니까 3분의 2S가 나오고 전체에서 빼면 3분의 1S가 되더라.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 3분의 1이 됩니다. 답은 2번에 있죠. 뭐 이런 문제예요.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26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고 근데 변의 길이를 알려줬죠. 2, 3, 3, 6 알려줬고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변의 길이를 4개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변의 길이 4개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2, 3, 3, 6 이런 식으로 줬는데 한쪽을 적당히 자릅시다. 뭐 어느 쪽을 자르는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놓고 나는 너의 각도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이쪽의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부를 수 있지, 그지? 내가 실제 궁금한 거는 이 자른 선분의 길이 x가 궁금한 거야?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궁금한 거야? 둘 중에 뭐가 궁금하냐에 따라서 식을 세우는 방식이 달라요. 내가 x를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을 기준으로 x에 대한 식으로 세우는 거고, 만약에 내가 코사인을 구하고 싶으면 x에 대한 식으로 코사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코사인을 알고 싶죠. 왜? 코사인을 알아야 사인을 알고, 사인을 알아야 넓이를 구하니까. 그러니 식의 주체는 세타를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동일한 x를 가지고는 해서 식을 쓴다고 이렇게. 그 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x제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2, 6 세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2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 6, 코사인 세타.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삼각형을 쓴 거고, 밑에 있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써보면 3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2배, 3, 3,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데, 그럼 내가 편의상 코사인 세타라는 거를 K라고 치환을 한다면 이만큼은 각변환을 하시면 마이너스 K가 나오죠. 식 정리하면 K 값이 당연히 나오겠지. K 값 나오면 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사인 값 나오면 넓이 구할 수 있지. 그지? 마무리는 2분의 1 넣어 사인 세타 넣어 사인 세타 이렇게 끝. 이런 문제. 이해가요? 만약에 X 값을 구하려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썼을까? 식을 코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쓴다. 너는 해서 이렇게 해서 2의 6 2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x제곱.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서 코사인 곱이 쓴 거. 3, 3x 2, 3, 3, 3, 3, x.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얘는 코사인 세타고 파이 빼기 세타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를 딱 붙는다. 요렇게 풀면 이제 누가 나오겠어? x 값이 나온다고. x를 구하고 싶으면 요 방식으로 푸는 거고, 코사인을 구하고 싶으면 요 방식으로 푼다고. x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사인 구한 다음에 갖다 대입해서 x를 구한다?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식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답 준 거 일단 푸시고 요거 답지 나눠줄게요. 제가 3개 넘겨주시고 답지가 2개.